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자기소개서 2번 문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석소장이 매년 입시철마다 받는 질문이 있어요. 자기소개서 2번 문항에 두 가지 활동을 쓰면 안 되는 거냐? 이런 류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답도 내려드릴 겸 새로운 자기소개서 2번 문항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은 대입자기소개서 2번 문항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석소장은 자기소개서 2번 문항의 정체성 자체는 무게감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구성이 어떻든 소재가 어떻든 이번 문항을 통해서 학생의 컨셉에 대한 무게감을 확실하게 증대시킬 수 있음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긍정적인 방향으로든 부정적인 방향으로든 학생에게 무게감을 주는 것이 바로 이번 문항의 본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석소장이 생각하는 이번 문항의 양상, 이번 문항을 작성하는 방식의 본질적인 측면을 따져본다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 가지 활동의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무게를 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가지 활동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을 잡아내서 무게를 주는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이 두 번째가 오늘 석소장이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새로운 이번 문항의 작성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각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 방식입니다. 세 가지 활동의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무게를 주는 방법. 첫 번째 방식은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님들도 접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접하는 대부분의 합격 자기소개서 2번 문항 예시가 첫 번째 양상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세 가지 활동을 각각 분할해서 적음으로써 각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느낀 점을 연계하지 않고 적는 방식이 이 첫 번째 방식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하기도 쉽고 자기소개서의 큰 흐름과는 상관없이 활동 바이 활동으로 어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희소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번 문항의 대표적인 작성 방식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희소성이 높은 활동으로 세 문단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전체 구성의 희소성 자체는 낮아지게 돼요. 더군다나 세 개의 활동들이 정말 말 그대로 연계성이 하나도 없는 활동들이라면 자기소개서의 맥락이 끊기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기소개서의 맥락 단절 현상을 막기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아예 의도적으로 맥락을 끊어버리는 방법인데,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소제목을 삽입하는 방식이에요. 목적성이 확실한 1번, 3번, 4번 문항에는 따로 소제목을 정하지 않아도 2번 문항에서는 소제목을 지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런 안내 없이 뜬금없는 활동을 읽으면 입학사정관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문단별 예고편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첫 번째 방식의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활동 3개 각각 500자 정도 차지를 하고 각자 소제목과 활동 참여 계기, 활동 참여 과정, 활동 참여를 통해 느낀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첫 번째 방식의 자기소개서야 흔해도 너무 흔해서 따로 작성 방법을 말씀드릴 게 없어요. 500자라는 글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활동 참여 계기, 활동 참여 과정, 활동 참여를 통해 느낀 점이라는 맥락만 지키면 어렵지 않게 그리고 굉장히 빡빡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잘 작성했느냐는 별개의 문제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첫 번째 방식으로 작성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는 두 번째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번째 방식은 두 가지 활동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을 잡아내 무게를 주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보면은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방식의 자기소개서가 첫 번째 방식의 자기소개서보다 작성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식의 자기소개서는 방식 자체만으로도 희소성이 굉장히 높을 뿐더러 잘만 적는다면 맥락 단절 없이 자기소개서의 전체 분위기와 무게를 꽉 잡아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효력을 발휘를 해요.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론 100자 두 활동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두 활동을 통해서 기른 핵심 역량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활동 두 가지 각자 400에서 500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결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 핵심 역량이 진로 개척이나 아니면 전공 이수에 미치는 영향을 마지막 결론에 넣으면 되는데, 그림상에서는 서론과 결론 각 구성별 글자 수까지 모두 지정을 해놓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글자 수나 요소 구성 모두 변경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방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연계성이 강한 두 가지 활동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으로 무게를 잡는 거예요. 연계성이 강한 두 가지 활동과 이 두 활동을 하나로 관통할 수 있는 흐름, 서론에 넣든 결론에 넣든 이 두 가지만 존재한다면 글자 수에 어떻든 큰 상관이 없다는 게 이 두 번째 방식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의 개요 구조는 A 플러스 B는 C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구성 자체만으로도 첫 번째 방식보다는 훨씬 많은 느낀 점들이 들어가게 돼요.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는 지원자의 내재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더 잘 알 수 있으면 물론 두 활동에 참여한 당위성까지 함께 알 수가 있으므로 전체적인 무게감을 보다 꽉 잡아주게 되는 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상 감을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이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모모 대학 과학교육과를 지망하는 학생 A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번 문항의 소재 후보로 수학 축전 부스 운영, 화학 멘토링, C 활동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학생 A의 내부 사정은 이래요. 과학교육과를 지망하고 있지만 막상 과학 관련 활동이 별로 없어서 C 활동
시활동이 그나마 리더십은 어필할 수 있겠다 싶어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학축전 부스 운영 경험도 과학교육과는 상관이 없지만 끌고 온 상황이죠. 정식적인 수업은 아니었어도 축전을 방문했던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했으니까 적당히 교육적으로 엮어보려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방식이었으면 각자 소제목으로 구분해야 됐던 소재들이지만 두 번째 방식이라면 하나로 엮을 수가 있는데 두 방식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방식이에요. 수학부스 소재의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학적 구조물을 토대로 수학축전 부스를 운영을 했고 수학 구조물의 원리를 알려주면서 흥미를 느끼는 아이들에게 보람을 느꼈대요. 그리고 교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화학 멘토링의 경우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화학 멘토링 수업에 멘토로 추천을 받았고 분자 구조 및 원자 간 각도 중심 수업을 하게 되었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나의 교사로서의 재능, 훌륭한 설명으로 극복을 했대요. 결과적으로 이 학생은 화학 멘토링을 통해서 교사로서의 재능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활동입니다. 시활동은 제가 임의대로 정해놓은 거라서 뭐 별거 없는데 마지막에 들어간 느낀 점으로 리더십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겠죠. 다행히도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수학 축전과 화학 멘토링은 교육이라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사이에 맥락의 단절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과학교육은 물론 교육과도 상관이 없는 리더십 중심의 시활동으로 넘어가는 지점에서는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맥락의 단절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요. 희소성 측면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학생이 지원하는 전공이 과학교육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수학 축전과 화학 멘토링이라는 소재부터 이 구성 방식 그리고 이 학생이 느낀 가치관의 변화나 아니면 심정의 변화 모두 희소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과학교육과를 지망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소재와 구성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서 과학교육과 엄밀한 관련이 없는 시활동을 버리고 두 번째 방식으로 자기소개서 2번 문항을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기는 비슷해요. 수학적 구조물을 토대로 수학축전 부스를 운영을 했대요. 수학 구조물의 원리를 알려줬고 애들이 보람을 느꼈고 수업에 있어서 교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추가가 돼요. 마침 교구의 재료들이 남아서 재료를 챙겨왔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구란 이렇게 복잡한 교구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로폼과 이쑤시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수학적 구조물을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음 소재로 연결이 됩니다. 화학 멘토링 수업에 멘토로 추천을 받았대요. 분자 구조 및 원자 간 각도 중심의 수업을 해야만 했고 아까와는 다르게 설명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았다고 전개를 합니다. 고민 끝에 이 학생은 수학 축전에서 남은 교구를 통해서 대형 분자 구조를 제작을 했고 극성 및 인력의 차이에 따른 여러 분자 모델을 직접 제작을 해서 학생들한테 뿌려요. 학생들은 시각 자료가 있으니까 보다 쉽게 이해를 하고 이 학생도 이 시각 자료를 토대로 훌륭하게 설명을 했고 결과적으로 멘티들이 쉽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두 번째 방식의 장점이 드러나요. 원래대로라면 지금 이 12번부터 16번까지는 시활동에 대한 보고와 느낀 점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두 번째 방식에서는 시활동이 아니라 이 두 가지 활동의 연계를 통해서 느낀 점과 가치관의 변화가 다 들어갑니다. 교육에서 시각적 요소의 중요성을 체득을 했고 교사 지망생으로서 교습 경력을 쌓을 수도 있었고 교사는 언제나 창의성을 발휘해야 함을 깨달았고 학생의 눈높이에서 수업하는 교사가 되겠다는 원동력도 생겼고 기회가 된다면 교구를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는 차별성 있는 목표까지 생겼습니다. 석 소장이 임의대로 후다닥 만든 예시라서 개연성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처럼 두 번째 방식을 선택할 경우 훨씬 차별성 있는 자기소개서를 완성해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의 경우 교구의 중요성과 교사로서의 재능만이 활동 성과의 전부였습니다. 거기다가 맥락의 단절까지 발생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방식을 보시면 교사로서의 재능에 추가적으로 교사는 언제나 창의적인 시선에서 수업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교사로서의 신념까지 어필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교구 제작이라는 차별성 있는 목표 의식까지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 가지 활동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을 이끌어내는 두 번째 방식은 잘만 작성한다면 웬만한 첫 번째 방식의 자기소개서보다 압도적인 퀄리티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활동 간의 연계성은 물론 두 가지 활동의 융합 과정에서 발생한 지원자의 가치관 변화까지 함께 강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입학사정관들 역시 서류 상이기는 해도 지원자를 훨씬 가까이서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보지 못한 지원자에 대한 무게감 있는 이미지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떤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석 소장을 비롯한 메이저 리서치의 디렉터들은 오래 전부터 두 번째 방식을 지향해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첫 번째 방식을 활용하기도 해요. 자유전공 학부 혹은 계열 모집단위 지원자들처럼 폭넓은 활동 스펙트럼을 어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두 번째 방식보다 첫 번째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 소장이 오늘 두 번째 방식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방식 자체를 모르고 계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활동이 얼마 없는 바람에 남들처럼 세 가지 활동을 넣지 못해 불안한 학생들 혹은 활동은 많지만 핵심적인 활동 두 가지만 정확히 어필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이 두 번째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명심을 해주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소장의 컨텐츠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